0.0으로 큰 애 먼저 밑이 얘가 이렇게 뻗어 있고 작은 애도 이렇게 얘는 중간 이제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처음에는 큰 덩어리만 그냥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끝으로 올수록 짧게 축축 늘어지게 작은 아이도 잎은 조금 자유롭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잎이 무성하게 그려주셔도 되고 하시는 분 마음대로 굵은 펜으로 이렇게 천천히 가시고요. 끝으로 갈수록 짧게 야자나무 껍질이 좀 특징 있게 그려주시고요. 밑으로 올수록 굵게 오른쪽을 살짝 진하게 그러면 아 왼쪽에서 빛이 오는구나 알겠죠? 정말 저희는 약식으로 그리고 있죠. 정성 들여서 한번 야자나무 멋있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운데는 잎들이 무성하니까 조금 더 진하게 한 번 더 해주시고요. 펜의 선택은 그냥 자유롭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야자나무가 좀 잎이 큰 편이잖아요. 약간 굵은 펜으로 하셔도 어울릴 것 같아요. 붓펜의 각도도 달리하면, 각도를 높게 하면은 가늘게, 각도를 낮게 하면 굵게 나오기도 하고, 또 오래 쓰면 갈필처럼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펜 망가지면 그냥 버리지 마시고 용도에 맞게 살짝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윗부분 조금 더 어둡게 해주시고, 양쪽 거는 시간 내셔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야자수 나무를 그려봤습니다. 좀 허전하시면 새들도 좀 그려주시고. 귀엽네요. 뚱뚱. 빨리 보이는 수평선 위에 배, 또 섬 그리셔서 멋지게 꾸며보세요. 연필로 스케치한 바나나 나무를 펜으로 정리해 볼게요. 0.1 펜으로 정리해 줄게요. 연필로 스케치한 부분이니까 조금 빨리 갈게요. (0.0)로 형태 잡으면서 1단계 명암 넣어 볼게요. 야자수 잎에 결을 따라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은 길이로 명암을 넣는 게 아니라, 야자수 잎이 완전히 평평하진 않잖아요. 이렇게 휘면서도 굴곡이 살짝 생기니까 긴 선과 짧은 선을 같이 쓰면서 해주시면 바나나 나무 잎의 특징을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이 접힌 바나나 잎의 뒷부분 어둡게. 결 따라서
길게도 해주고 짧게도 해주고 잎이 갈라진 부분 그런 것도 형태 잡아주시고요. 1차적으로 결 따라서 짧은 선, 긴 선, 명암 넣는 거라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시간 투자하시면 밀도 있는 바나나 잎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바나나 나무의 특징만 잡아서 펜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게 바나나 나무구나 이미지만 나오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뭇잎이 위로 솟든 축 처졌든 자유롭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은 그림을 그려도 결과물은 조금씩 다 다르죠. 긴 선, 짧은 선. 어깨에 힘 빼시고 펜이 손에 살짝 얹혀졌다는 느낌으로 해서 살짝 잡고 해주시면 잉크가 더 잘 나올 거예요. 이 펜 쓰는 것도 제가 얘기하지만 각도에 따라 잉크가 잘 나올 수도 있고 각도를 낮추면은 잉크가 나왔다 안 나왔다 하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표현하실 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촬영을 하느라고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하실 때 종이를 돌려가면서 하셔도 괜찮아요. 나중에는 돌리지 않아도 선이 자유롭게 나올 때까지는 그냥 돌리면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결 생각하시면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가기 힘드시면 등분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중간에 반 나누고 또 반에 반을 나누고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자연스럽겠죠. 처음에는 다 어려워요. 그래도 좋은 취미 갖게 됐다고 생각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림 그리면 정신 건강에도 좋고 시간도 잘 가고 집중력도 생기고 여러 가지로 좋겠죠. 그림을 그리면서 서로서로 소통도 하고 누군가 나의 그림을 보면서 칭찬도 해주고 하면 더 잘 그리고 싶은 욕심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바나나 잎을 하나씩 하나씩 잘라낼 때마다 생기는 무늬 왼쪽에서 빛이 온다 생각하고
나무 기둥, 바나나 나무의 기둥 왼쪽에서 빛이 온다 생각하고 오른쪽을 조금 더 어둡게. 바나나 많이도 열렸네요. 밑에 부분 어둡게 해주시면 조금 더 입체감이 나죠. 줄기 정리해 주시고요. 붓펜으로 어두운 부분 콕콕 찍으면서 정리해 줄게요. 형태는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하시면서 명암도 넣으셔야 됩니다. 바나나 잎이 시작하는 부분 콕 찍어서 어둡게. 잎이 갈라지는 부분 어둡게 콕 찍어 주시고요. 줌의 가운데 부분 한 번 더 해주시고요. 계속 선 연습, 긴 선, 짧은 선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 내셔서 밀도 있게 해주시면 바나나 나무가 생동감 있게 살아나겠죠? 여러분 시간 내셔서 꼭 멋지게 완성해 보세요. 0.0으로 대강의 형태를 잡아줍니다. 이 찜엽수는 잎이 뾰족뾰족 하잖아요. 정해진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자라는 아이니까 밑으로 내려올수록 조금 넓게. 줄기 해주시고 짧은 손으로 처음에는 형태 잡아준다는 생각으로 그냥 짧은 손으로 먼저 해주시고요. 어느 정도 형태가 잡혔다 생각하시면 한 번 더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모양 봐주시면서 하시면 좀 자유롭게 자연물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지 맘대로야 하는 것처럼 자기 맘대로 자란 느낌. 그림은 완성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나올지 참 궁금하죠. 그러니까 함부로 남의 그림을 뭐 잘했니 못했니 이렇게 평가하기보다는 서로 격려하면서 해주셔야 서로에게 도움이 되겠죠. 더 잘하라는 격려의 말과 함께 칭찬, 사랑이 담긴 칭찬 해주시면 그림을 더 오래 재미있게 그릴 수 있겠죠. 밑으로 올수록
넓게. 잎이 더 많죠. 밑으로 내려올수록. 이렇게 해주시고 한 번 더 이제 조금 진하게 형태를 이제 조금 더 세밀하게 보시면서 침엽수도 뾰족뾰족한 선에 연습이죠. 펜화는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짧은 선의 반복 형태 보시면서 내 그림을 많이 보는 게 아니라 원본에 눈길을 더 많이 주셔야 됩니다. 수염처럼 모양이 팔자 모양 이렇게 위로 가는 아이도 있고 자연물을 그리는 데는 정답이 없잖아요. 조금 편안하게 그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모든 게 다 힘들지만 자꾸 연습하다 보면 자신감 생기죠. 한 번 그려본 거랑 두 번 그려본 거랑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너무 안 된다고 어렵다고 이 말보다는 아유 조금씩 좋아지고 있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더 잘 되실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된다고 하잖아요. 느낌만 아 침엽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너무 똑같이 하려고 하시면 힘들다고 했죠. 짧은 선의 연속 연습 중간중간에 기둥 보이는 거 해주시고요. 다음은 0.1로 해볼게요. 가운데 부분이 조금 더 잎이 많아서 어두우니까 가운데 부분 조금 더 어둡게 하면서 한 번 더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어둠이 있는 부분은 채워가시면서, 잎이 많으니까 채워가시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잎이 많으면 얘가 어느 줄기에서 왔는지, 워낙 가운데는 줄기가 많아서 양 옆에 균형 비슷하게 해주시면 되겠죠? 약간 대칭 느낌으로 얘가 자라고 있잖아요. 그 분위기 보시면서 좌우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해주세요. 펜도 바꿔가시면서요. 밑으로 자라는 아이도 있고, 여기까지 해놓으면 도대체가 비슷비슷해서 어디가 어두운 건지 잘 모르시겠죠. 여기까지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 어두운 거를 찾아주는 거를 힘들어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봐도 비슷비슷하죠. 그럴 때는 굵은 펜으로 한 번 더 어두운 부분 해주셔도 되고, 붓펜으로 마무리 해주셔도 되고, 사이에 보면은 이렇게 줄기가 요 하늘 사이로 보이는 게, 이런 거 표시해 주시면 돼요. 붓펜으로 처음 여기 시작하는 부분 조금 더 어둡게 해주시고요. 그럼 이제 침엽수의 뾰족뾰족한 느낌이 나죠. 그림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시간 투자를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한 번에 앉아가지고 몇 시간씩 하시면 큰일 납니다. 젊으신 분들은 건강이 허락하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이제 취미로 연세가 드셔서 하시는 분들은, 시작하시는 분들은 건강 생각하시면서 1단계 천천히 해주시고, 좀 쉬었다가 간식도 드시고 하시면서 2단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어른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욕심 부리면 탈 난다고. 살다 보니 우리 조상님들의 말씀이 다 맞아요. 잎이 풍성하지 않은 부분은 조금 더 시간 내셔서 마무리 해주세요. 침엽수가 있는 밑부분 숲으로 하셔도 되고 풀밭으로 하셔도 되고 개성 있게 표현해 보세요. 가지만 남아있는 겨울나무도 제 영상에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사계절 푸른 소나무도 제 영상에 있습니다. 영상 안 보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모든 사물의 기초가 되는 직육면체, 원기둥, 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